ETF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김효식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된 주제가 또 아주 또 기대가 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좀 못 들어보신 내용일 것 같아요. 글로벌 재정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서 좀 주목해 볼 섹터 오늘 준비를 해오셨는데, 일단 뭐 재정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요즘에 최근 변화가 큰 곳 하면 역시 독일 아니겠습니까?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해서 대통령이 지금 공표만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독일 상원에서 이제 부채 제동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예. 이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독일은 2009년에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에 그 정부의 연간 신규 부채를 GDP의 0.35%로 제한하는 부채 제동 장치라는 거를 그 헌법에 명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통과된 법은 그 개헌안인데 내용이 뭐냐하면 국방비에 한해서는 부채 한도 적용을 예외로 해서 사실상 한도가 없이 무제한으로 국방비를 늘릴 수 있다는 것과 네. 또 이제 별도의 인프라 예산을 한 5천억 유로 정도를 이제 배정을 했는데 독일의 2024년 연방정부 예산이 한 4,700억 유로가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인프라 예산을 이제 쏟아붓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방비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자문단은 뭐 4천억 유로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서 예. 인프라 예산 5천억까지 합하면 거의 9천억 유로인데 그럼 우리나라 돈은 한 1,400조 원이 넘는 규모라서 이게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1,400조 원이 풀린다. 엄청난 규모인데 일단은 뭐 많이 아시다시피 유럽 방산 쪽이 그것 때문에 강세를 보인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짚어봤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여기까지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다음이 궁금합니다. 지금 방산과 별도로 인프라 예산이 5천억 유로가 책정돼 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수혜가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사실 최근 한 달간의 주가만 놓고 보면 네. 그 인프라 예산 5천억 유로 중에서 1천억 유로가 그 뭐 전기차나 배터리, 풍력, 수소 같은 그 친환경 산업 쪽에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달간 주가를 보시면 라인메탈, 그 방산 대표주죠. 라인메탈 못지않게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 중에 독일의 노르덱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노르덱스는 그 독일의 풍력 터빈 전문 업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친환경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재정이 투입된다고 하니까 이런 풍력 터빈 업체 노르덱스뿐만 아니라 그리고 독일의 대표적인 전력 설비 업체인 지멘스 에너지 같은 업체도 그 독일 닥스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지멘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단 풍력 관련주, 미국과는 다르게 지금 유럽 쪽, 독일 쪽은 풍력을 밀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의 성장. 저희가 이제 맨날 트럼프만 보고 있느라 이 부분은 좀 놓쳤는데 한국 업체들도 그렇다면 여기에 맞춰서 같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 업체들의 수혜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 그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 관련해서 최근 1년간의 주가 추이를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최근 1년간 주가를 보시면 지멘스 에너지는 1년 동안 한 270% 상승해서 사실 라인메탈이 1년간 한 160% 상승했거든요. 그 뛰어넘는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유럽도 미국과 비슷하게 전력망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 교체 수요도 많은 데다가 예. 최근에 독일 같은 이제 유럽 국가들도 AI 산업의 지원을 확대하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미 작년부터 이런 지멘스 에너지 같은 독일의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재정 투입이 본격화되면 지멘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 풍력터빈, 변압기 이 세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풍력터빈 사업은 아직 적자거든요. 근데 이제 재정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그 적자 상태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 업체들도 사실 여기서 먹을 게 있죠. 예. 왜냐하면 그 유럽향으로 우리나라의 뭐 효송중공업이나 LS그룹 같은 업체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유럽향 대규모 수주권들을 공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많이들 아시는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아예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법인을 인수하기도 했고 세아제강 지주도 영국의 그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이런 전력설비 기자재 업체들이 유럽 쪽으로 수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서 그 유럽 쪽의 지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유럽에도 이제 뭐 발전기라든지 변압기 같은 그 전력설비 생산자 물가 데이터가 매월 발표가 되는데 보시면 2022년에 그 에너지 대란 터지고 나서 그 생산자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올해 1월에 들어서는 그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럽 쪽의 전력 설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
근데 이러한 상황은 사실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이죠. 예. 그래서 미국의 터빈 발전기 생산자 물가를 보시면 계속 이제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북미 지역에서 특히 가스터빈 발전기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는 미국이고 유럽이고 우호적인 수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내 풍력 기업들 주가 레벨이 많이 낮아져 있는 건 사실 트럼프 때문이죠. 풍력을 많이 싫어하는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유럽의 재정 확대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회를 들어봤고 미국 쪽 얘기도 한번 해보죠. 미국은 지금 유럽과 다르게 재정 지출이 좀 축소하는 분위기잖아요. 미국 쪽의 인프라 유틸리티 관련주들은 그러면은 전망이 좀 어둡다고 봐야 되는 건지. 사실 지금 미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하고 있는 재정 지출이 본격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2022년 말에 그 법정 부채 한도 31.4조 달러가 이미 도달한 지 오래돼서 그게 올해 1월까지는 유예를 적용해서 이 부채가 그 36.2조 달러까지 늘어나 있긴 한데 예. 1월부터 다시 부채 한도가 적용되다 보니까 국채 발행 확대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정 지출을 지금 미국 재무부가 보유한 현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현금이 바닥나는 시점이 올해 6월에서 8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네. 그 날을 엑스데이트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엑스데이트 이전까지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재정 정책이 이제 모멘텀이 약화가 될 텐데 그래서 한 가지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3월 중순에 미국의 임시 예산안을 미국 민주당이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미국 정치권도 전면적인 디폴트까지는 바라지 않아서 부채 한도 협상이 뭐 타결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올 3분기 경부터는 미국의 국채 발행이 다시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뭐 미국 내 가스나 석유 생산 확대를 에 관련된 그런 재정 지출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대체로 타결은 항상 되더라고요. 뭔가 뭐 가끔 국가 신용 등급 좀 떨어질 때까지 맞습니다. 가고 나서 타결은 되긴 하던데 지금 하반기에는 이제 LNG 그리고 석유 쪽의 성장을 미국 쪽에서는 좀 주목해 보자는 말씀이세요. 친환경 쪽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금 IRA 축소 가능성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 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하는 재정 지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불필요한 부분에서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IRA 법안도 뭐 타겟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올해 3월 중순에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21명이 IRA 법안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사실 작년 8월에도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이 IRA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거든요. 예. 그때보다 오히려 3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는데 미국 공화당 지역들에도 IRA로 인해 대규모 투자와 고용이 발생하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이미 주력 발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서 예. IRA 법안이 전면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한다면 유럽과 미국의 재정 정책 측면에서 뭐 미국에서도 역시 뭐 악재만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평가를 주신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ETF 투자에 좀 접목을 시켜 본다면요. 이건 어떤 ETF들이 좀 관계가 있을까요? 네, 사실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많은 상품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국내 증시에 전력 인프라나 전력 설비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총 7개의 이제 ETF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유럽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 ETF는 코엑트 글로벌 친환경 전력 인프라 액티브나 타이거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액티브 주로 그리고 액티브네요. 네네 그리고 키움도 이제 패시브 상품이 유럽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특징적인 것은 그 코엑트랑 타이거 상품이 둘 다 액티브 ETF 매니저가 자유롭게 종목 구성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랑 3월 중순 포트폴리오를 2개 상품을 찾아서 비교해봤는데 예. 둘 다 공통적으로 올해 들어서 유럽 종목들의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이 독일 등의 이제 정책 변화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수익률도 50%가 넘게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자, 액티브 쪽은 벌써 유럽향 비중을 좀 늘려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러면 패시브 ETF 쪽도 혹시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유럽향이 좀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마 그 유럽에서 재정 정책 효과가 점점 발현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은 국내에 사실 유럽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상품들은 많이 없는데 네. 아마 유럽 종목을 이제 메인으로 하는 그런 테마형 ETF들도 점차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새로 나오기 전에 기존의 ETF가 변경이 되진 않는군요, 구성 종목이. 아무래도 룰 베이스로 가다 보니까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유럽 종목을 넣거나 하는 게 그 룰상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무래도 신규 상품들이 나오거나 액티브 ETF에서 유럽 비중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는 뭐 액티브냐 패시브냐 큰 차별점이 없었는데 트렌드가 변화하는 국면에서는 차별점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효식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